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오늘은 DJI 포켓 2를 사용하시는 또는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그런 초보님들을 위해서 조금 긴가민가 할 만한 5가지 사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렇게 켜져 있는 포켓 2를 끄게 되면 이렇게 정렬이 되잖아요. 이렇게 정렬이 돼 있는데 이걸 보고 실제로 정렬이 풀려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던 것이 풀려서 내 거만 풀려, 나 고장인가 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닉네임이랑 채널명 기억이 안 나는데 고장이라고, 불량이라고, 그래서 이제 AS까지 신청을 해놨다라는 분이 계셔서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켜져 있던 포켓2를 끄게 되면 이렇게 정렬을 하죠. 정렬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자, 이걸 보고 내 거 고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렬이 되는 이유는 사실 케이스에 넣을 때까지 그 몇 초간, 수초간 그걸 유지해 주는 거예요. 좀 쉽게 넣고 쉽게 빼라고, 헤드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고장은 아니에요. 고장이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액정이 꺼져버리면 전원이 나가버린 걸로, 전원이 정상적으로 꺼진 걸로 인지를 하는데, 사실은 전원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요즘 짐벌들은 락 기능이 있어서 버튼이나 레버 같은 걸 올려서 이제 축을 잡아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물리적으로 전원하고 상관없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락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포켓2는 너무 덩치도 작고 그런 락 기능을 넣기에는 하드웨어 버튼이나 물리 버튼들을 이렇게 배치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정 부분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아니에요. 고장 아니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전원 버튼이에요. 전원 버튼이 오즈모 포켓에서는 셔터 버튼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이 전원 버튼이었어요. 이걸 길게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는, 그리고 짧게 누르면 기능 버튼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포켓 2로 넘어오면서 측면으로 전원 버튼이 옮겨갔죠. 그런데 이 셔터 버튼 바로 옆에 있는 버튼으로도 전원이 켜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초보분이 계시더라고요. 전원 버튼이 왜 2개나 배치가 돼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둘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전원이 켜진다는 공통사항, 그 교집합은 있는데 2개는 좀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측면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고개를 껐덕껐덕하고 앞을 보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셔터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바로 정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퀵 버튼이에요. 즉, 이 말은 측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켜고 끄고 할 수도 있지만, 셔터 버튼 옆에 있는 버튼으로는 빠르게 킬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시간 안 재봤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측면에 있는 전원을 눌렀을 경우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찍을 스탠바이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초라고 말을 한다면, 셔터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뭐 0.5초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알아볼 거는 이제 스틱을 이용해서 줌인 줌아웃을 하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아시다시피 스틱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을 2번 누르면, 빠르게 2번 누르면 줌인 줌아웃 또는 스틱의 기능으로 돌아오는, 전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은 사용자의 패턴에 따라, 또 찍는 거에 따라서 어떤 걸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틱도 잘 사용을 안 하고 줌인 줌아웃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세컨으로 쓰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흔들림을 방지하는 이 부분만 제가 좀 쓰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다를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짐벌, 이 방향을, 앵글을 바꾸는 스틱으로 사용을 하다가 줌인 줌아웃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선 또 2번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를 때 아무래도 똑깍똑깍 하는 이 부분, 버튼감, 요것 때문에 약간의 진동이 일을 수도 있고요. 또 연결된 동작으로 찍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스틱 옆에 있는 버튼을 2번 짧게 누르면
화면 자체에 돋보기 모양이 뜨죠. 그리고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뀝니다. 스틱이. 그리고 다시 두 번을 누르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스틱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화면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보여요. 이게 이제 액정상에 들어가 있고 워낙 작다 보니까 잘 모르거나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넘어가서 이 기능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앵글을 옮기면서 또는 스틱으로 조정을 하면서 줌인 줌아웃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하면 물론 다른 손을 써야 되지만 이 손으로 밀고 당기고를 하면서 이제 앵글을 잡아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영상이 완성될 겁니다. 다음 순서는 바로 이 무선 마이크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포켓2가 전작에 비해서 또 다른 점이 요거거든요. 그죠? 일체형으로 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세트로 나온, 크리에이터 콤보 세트로 나온 이 제품이 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개인마다 좀 다른 문제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단품,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조금 여의치 않아.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쓸 일이 있나? 뭐 저것까지는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단품을 구매해도 되죠. 근데 금액 차이를 보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멀티핸드를 구매할 수 있고 또 이런 마이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 그 가격들을 계산해 보니까 그냥 콤보를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조금 고려를 해서 아직 구매를 하기 전이면 저는 이제 콤보를 구매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무선 마이크를 단순하게 말을 전달해서 연결해주는 이런 뭐 중간 과정으로만 생각하시고 이 기능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살펴보면 이제 윗면에 마이크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3.5mm 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클립이 있는데 슈에 장착할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죠. 일부러 이렇게 의도하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면은 이렇게 전원 버튼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전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페어링은 상당히 빨라요. 빠르고 이 점 참 좋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동그란 버튼 이게 다른 기능을 하나 하죠. 그렇습니다. 보다시피 이 버튼은 단순히 그냥 페어링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리모컨 역할을 해요. 무선 리모컨. 그러니까 멀리에 두고 영상을 찍을 때 이걸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즈모 포켓보다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편의적인 부분들이 완성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로 마이크로도 쓸 수 있지만 멀리서 뭐 사진을 찍거나 흔들림을 최대한 잡아야 될 때 삼각대나 어디에 연결해 놓고 또는 거치해 놓고 요걸 눌러서 이제 캡처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니까 요 부분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포켓2를 가지고 브이로그를 찍거나 좀 어디에 거치를 해놓고 얘기를 하는 저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멀티 핸들이에요. 멀티 핸들 때문에 저는 좀 더 좋은 게 그립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오즈모 포켓 썼을 때 이 크기로는 사실은 너무 작았어요. 너무 작아서 이게 밑에 손가락이 거의 허공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이게 생기면서 핸드 그립이 조금 보완이 돼서 편해졌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 아니죠. 사실 기능적인 부분으로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이 뒤에 보면 C타입 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걸 뽑아도 당연히 밑에 C타입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냐면 C타입으로 된 마이크를 연결해도 사용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호환표, 그러니까 오즈모 포켓과 포켓2 이 제품 사이에서 서로 호환할 수 있는 정품 액세서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호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이 중에서 3.5mm C타입 마이크 젠더, 마이크 어댑터는 호환이 됩니다. 이 얘기는 C타입으로 하려면 저 어댑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일반적으로 C타입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수적인 기능들도 있긴 있죠. 무선 마이크를 연결을 해두면 포켓2 본체에서 이걸 인지를 하죠. 그러면 액정에 안 보이던 아이콘이 보입니다. 마이크가 연결됐다라는 뜻인데요. 거기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거나 사운드가 들어가면 이 마이크에 있는 수음되는 이 표시가 떠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마이크가 연결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멀티 핸들 측면에는 이렇게 3.5mm 포트가 보여요. 일반적인 4극, 3극 뭐 이런 이어폰 같은 거 꼽는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요걸 한번 살펴보죠.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 쓰는 걸 조금 선호해요. 특히 이제 저하고 좀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로데 와이어리스고 요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촬영하는 거에 따라서 핀 마이크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샷건 마이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DJI 포켓 2에 확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 가지의 마이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극이죠. 스마트폰에 많이 쓰는. 자, 요걸 한번 꼽아봤어요. 핀 마이크입니다. 그럼 마이크 아이콘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수음되는 그 표시가 떠요. 그래프처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은 3극. 보통 카메라에 많이 쓰죠. 3극으로 된 걸 한번 꼽아볼게요. 이 역시도 마이크로 인식을 하고 또 수음 역시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 단자로만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극 스마트폰용이죠. 요거는 꼽아보면 통화용이다 보니까 마이크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의 기능까지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성능이 우수한 마이크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스마트폰 이어폰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연결했을 때는 마이크의 성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촬영했던 걸 모니터링하고 수음이 잘 됐는지 끊기는 구간이 없는지 확인할 때 이어폰으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자,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뭐 뻔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런 부분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구매 전인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